법원이 어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2, 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추가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고 무엇보다 총선 전에 1심이 선고되면 이게 민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과거 판례를 중심으로 전망해보고 또한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지요. 잠깐 이재명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건 하나를 별도로 재판한다는 것임에 불과하나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 9월 추석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들어 있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사건에 묻혀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위증교사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판사가 다른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판단을 내린 데 반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중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같은 이재명의 해명을 유창훈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유창훈 판사에 의해 기각이 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로서는 위증교 사건으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재명을 다시 압박할 반격 카드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분리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기소했고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왔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창훈 판사의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소명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한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1심에서 신속하게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이게 이재명과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건은 역시 위증교사 사건이 별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과연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은 구속영장을 심리한 영장판사가 이미 혐의 소명을 언급할 정도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할 뿐더러 녹음 파일이라는 핵심 증거도 확보돼 있고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의 증언도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총선 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아무리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라고 한들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는 있을런지 이것부터 불확실하게 됩니다. 만약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이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열린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천농단이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이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같은데요. 자, 실제 위증교사 처벌 사례를 찾아봤더니 실형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지난달 20일 광주지법은 마약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공범에게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매달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라고 위증교사한 사건에서 교사범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증을 대가로 돈이 오간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7월 창원지법은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거짓 증언을 사주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20대 폭력조직 두목이 조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대법원의 2023년도 사법영감에 따르면 작년 1심 법원에서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 중 48.8%인 215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실형이 20%가량이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어제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을 이재명의 다른 재판과 병합했더라면 중요도가 낮은 위증교사 재판은 맨 나중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뻔했습니다. 자간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재판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은 물론 차기 대선 전까지도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만큼 신속한 판결이 가능한 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질질질 늘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재명이 노린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재판 병함은 이재명 지키기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국민적 관심도가 한층 더 올라간 재판에서 판사는 이재명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